소중한 자리인가 생각해서 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의 강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복지 안에서도 고용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용의 복지가 세상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정포동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 실무자가 안정적이어야 결국은 그 복지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또 이 받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선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내용이지만요. 표준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듣고 발제, 토론 모든 것을 성실히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같이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일 행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 토론회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성수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식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으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신용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요구한 시간이 2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게 PPT가 아니고 한글폰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좀 배포드려서 사실은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토론할 때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또 견해가 다른 것들을 좀 더 교정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부탁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주최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표준 협약서 혹은 또 조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문장화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방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몇 개의 조례들과 협약서들을 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훑어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제 수준에서는 특별히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의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들 가운데서는 아주 부실하다 이렇게 가지고는 위험성이 있는데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례나 또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까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례사에 문제가 없고 규칙에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이렇게
위탁 문제만 이야기를 하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간 위탁이 우리 사회에 안착된 데가 뭐 거의 한 20, 30년 이상 됐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위탁 문제가 늘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나 기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를 적용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란 말에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자의적 판단, 임의적 판단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뭐 문제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기반으로 또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첫 번째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위탁은 결국 지역사회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성을 확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은 소위 3자가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용자, 공급자, 또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그 균형이 맞지 않는 형태이고요. 특히 이용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구색 맞추기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용자와 공급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급자와 정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확한 갑을 관계, 슈퍼갑 관계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방 권력의 위협들이 있는 거죠.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어떤 형태든 간에 위탁을 줘서 자기 사람을 심든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좀 조속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매우 유익한 그런 조직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늘 그런 유혹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실례를 들자면 서울의 중구 거의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부총장께서 중구 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46개소가 위탁이 나왔는데 전체를 다 부가 직영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가 오르냐, 뭐가 더 효율성이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분석하고 따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의도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지방 권력의 남용한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인의 시설 사유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들이 과격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위스탁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위스탁에 탈락한 법인은 어느 법인도 그거 수용하겠다, 오케이 동의해 라고 하는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이 시설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정서적인 그러한 소위 사유화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공공성을 해치는 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할 것 가운데 하나가 법령과 조례와 관련된 제도의 부실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별히 이 조례 관련해서는 표준 조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마다, 기초마다 다 각각의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굳이 표준안이 있어야 되나?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공공성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공통일 이유는 없지만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뭔가 표준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지방을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전북의 어느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보니까 시설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중앙 차원에서 어려우면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이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화, 민영화, 이게 혼용해서 웃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그 문제인 거죠. 무비판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민간투박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어찌됐든 극복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에 깔려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또 이 법인의 건실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많은 사례에서 보면 법인 전입금의 총량에 따라서 위탁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상한선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쓰는 데에 실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런저런 형태로 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역시도 무분별한 경쟁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사회서비스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서비스원의 방식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에 관한 논의는 또 뒤쪽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들이 복지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그 이해를 좀 제가 보기에는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위탁받으면 건실한 복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일부는 이런 기회에 법인을 키우기를 한다든지, 또 법인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후원금을 확보하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예컨대 법인의 홍보 전략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본래 본질과 좀 왜곡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일탈도 있고 전문가 집단의 역할 부재,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부산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전달해 들으면서 저는 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부산에 협의회가 있고 부산도 사협회가 있고 또 모금회도 있고 증언단체도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뭘 했을까? 이들의 역할은 이 안에서의 틈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소위 조정의 기능이나 또는 통제, 중재 이런 역할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축으로는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세부적인 이야기긴 한데, 첫 번째는 표준협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표준협약서를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부에. 그래서 복지부에 지침에 넣자 이거를 작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행이 안 됐고요. 이제 금년도에도 이거를 복지부의 지침안에 넣는 것을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 구성과 심사 결과의 공개인데요. 결국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경기도 광명, 수원 이런 데를 얘기 들어보면 소위 밀실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공개해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부정적 의미의 부담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사명감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뭐 이용자 참여 얘기가 나오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지역 주민은 결국은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분들 역시 또한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다 소속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 지역사회의 제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협의회나 또 사협회나 또 모금회나 이런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들이 이 안에 개입,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점포와 관련해서도 뭐 나온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고, 그 다음에 심의, 협약, 이 전 과정들에 대한 정확한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협약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또 이해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들을 이제 강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들을 부실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성실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그냥 정서적 호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의 관련해서는 처우 내용은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처우 관련돼서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평가 지표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C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100% 반영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C 영역에 보면 국립법 준수 여부, 임금의 총량,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또 종사자의 이직률 같은 것들이 반영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시설장 자격 기준 문제도 뭐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장 자격이 현재로서 그러니까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 관리를 하면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부시장 시설장 혹은 또 법인의 낙하산 이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들도 지자체 조례로 만들 때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자료는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복지부가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특이한 그리고 눈에 확 뜨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립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뭐 심사평가원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 시설을 평가하는 형태의 전문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문제하고 위탁 문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가 제 표현대로 한다고 보면 정말 악의 축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고요.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분들은 주해야 할 역할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문성을 한양시켜야 되고 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위탁이나 평가라고 하는 이 발목이 잡혀서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목매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죠. 또 뭐 학자분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사회적 낭비이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위탁 문제만이 아니라 평가하고 묶어서 심평원 같은 형태의 중앙 단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년 360일 늘상 여기서 평가 업무를 하게 한다, 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했을 때에는 워낙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중앙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 부산시 단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이거 옥상옥이다, 시험 문제를 또 만들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가 축적되면 안정된 형태의
뭐 새로운 조직들로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예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보는 그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협회가 그 업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경을 넘어갔는데 처음에 넘어갈 때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 전문성이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뭐 이 제도의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제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들이 없고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조직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가지고 흐르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 안에 사회복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전문성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광역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저는 부산 진구가 아니고 부산시로 옮기자는 겁니다. 근데 정보복지관은 부산 진구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이런 통계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등 이 소위 그 광역시는요. 광역에서 위탁하는 시설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경기도 광명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진구 문제 또 뭐 수원에 뭐 만안군가에 거기 뭐 이런 몇 군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다 그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광역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소유권이 기초인데 어떻게 광역으로 넘어가겠냐 해주쇼 가능한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광역시도는 보조금이 전액이 다 광역비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복지관의 운영 보조금이 진구 구비가 아니고 광역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시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면 저는 보조금 통제해서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광역으로 과감히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탁자 심의선정위원회, 소위 이제 그 심사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추첨제 도입하자는 겁니다. 구성을 했는데 저 사람은 구청장하고 친하고 나쁘고 여러 가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누구도 다 100% 용인되지 않는 형태의 심사위가 항상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100%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인력풀을 30명이건 50명이건 광역단위, 부산시 얘기합니다. 광역단위에서 만들어 놓고 그 인력풀은 이제 학계나 시민단체나 시의회, 공공 여러 군데서 일정량의 할당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소위 이 뺑뺑이를 돌자는 것이죠. 그 서울의 청소년 수련관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추첨해서 현장에서 바로 전화해서 시간이 가능하십니까? 되면 그분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고 기계적 최소한 기계적 중립성, 공공성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추첨제니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가 이 민간위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개입의 여지가 없는데요. 저는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도 어려우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의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자 혹은 오자의 전문단체들이 민간위탁 협의를 위한 민간협의체, 예를 들자면 제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건강한 법인과 건강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법인인증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부실법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자격법인, 부실법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법인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인증받은 법인에게는 일정량의 가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뒤에 제가 첨부로 되어 있는 자료도 그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들이 끊임없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또 양질의 전문성, 인력들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법인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 없이 인증할 수 없는 거니까요. 다 이제 연동되어져서 인증제를 도입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전입금, 저는 이제 돈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법인전입금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제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내나 2억 원을 내나 점수는 똑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심의를 해보면 2천만 원이나 2억 원이나 점수는 똑같은데 2억짜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한서, 그러니까 점수는 만점은 주는데 실제 느끼는 정서는 실제 돈을 많이 준 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부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할 때는 법인에 내겠다는데 굳이 거기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 정서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제에 있는 실제 또 위탁에 있어서의 법인전입금 점수가 높지도 않아요. 뭐 다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꼼꼼히 보니까 서울은 2점밖에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2점.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면 1점 감점이에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쓰면 무조건 2점을 다 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죠. 100점 만점에 2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금액을 많이 쓴 데가 되는 것들이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전문성이나 노하우나 혹은 또 법인의 건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상한제를 도입하되 금액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하게 되면 그 이상은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이죠. 지정한다는 겁니다. 법인전입금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상한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의미 있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전입금, 또 전입금은 아예 없애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정서적 표현으로 하면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례나 아니면 무슨 뭐 규칙이나 이런 제도를 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나?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는 이 구조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더 근본의 문제를 다루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원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무려 한 5군데가 위탁이 나와 있는데 2차, 3차 공고까지 나도 위탁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법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이제 법인의 투명성이나 공정 강화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서비스원 또 복지부의 관리 지침 변화 이런 것들이 부정적 의미로 보면 법인을 옥죄고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 법인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이게 운영해야 뭐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자기 이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죠. 위탁 운영하는데 결국은 모든 홍보는 구청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법인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 입장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법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민간위탁의 이 현상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근본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부실법인들은 과감히 퇴출돼야 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건실한 법인들은 살아남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탁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비스원 같은 데들이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원이 무분별하게 걷어가는 것은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이 실제 운영, 소위 직영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성을 담보할 보장이 있느냐, 오히려 지방 권력 남용이 더 심해지지 않느냐,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의해요, 그 의견에. 그것들을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통제를 잘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부실한 법인들, 무자격 법인들이 소위 이 현장에서 이 민간위탁 시장들을 건강하지 않게 흐트리는 이 상황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이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이 민간위탁 관련된 새로운 좀 돌파구를 찾아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또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첨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고요. 이 첨부 1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서울시가
그 민간타 관련해서 세부지침, 그러니까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관리지침 내용이 아니라 관리지침 가운데 금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거 참고하시라고 포함되어 있고, 관리지침 관련해서는 지금 비공개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배점표 비공개가 많이 있고요. 제가 부산권 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참고했습니다. 네, 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수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신용규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은 앞에 마련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자장으로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박성주 차장님께 마이크를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